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제라늄들 중에서 리갈계 제라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입춘이 막 지난 지금 시기에 그동안 꽃을 기다리면서 서늘한 베란다에서 조금은 지루한 시간을 보냈을 리갈 제라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갈계 제라늄을 몇 종류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로토스고, 그리고 가운데 게 엔젤라이즈 오렌지 종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캔디 플라워 다크레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적지 않은 분들께서 지금 시기에 리갈 제라늄 분갈이나 혹은 순짓기, 가지치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 차원의 영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엔젤라이즈 같은 경우 이 보시면은 잎이 중간중간에 드문드문 누렇게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기에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되었다면은 대부분 물마름에 의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래된 잎들이 아래쪽부터 자연화엽이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물마름에 의한 경우라면은 평소에 제라늄 물주기에 대해서 좀 말리듯 키우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리갈 계열의 제라늄들은 물을 너무 말리시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물을 말리게 되면은 힘들게 저온 처리를 해서 형성된 꽃대가 다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형성 중인 꽃대도 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물마름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쪽 잎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몇 개 정도 누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따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잎이 너무 지나치게 가리거나 통풍에 방해가 되는 잎은 조금 솎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언제나 식물 키우기에 있어서 언급되는 과습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마름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은 되지만은 과습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경우라서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되었다면은 반드시 목대 하단부부터 잎이 마르는 그 줄기 부분까지 잘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일시적인 과습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그것이 지속돼서 과습에 의한 무름이 생겼다면은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목대 하단을 보시고 무른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갖다가 괜찮은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이 윗순을 갖다가 삽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윗부분이 물러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무름이 오지 않은 아랫부분까지 절단을 해서 나머지 이 아랫부분이라도 좀 살려내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윗부분에 무름이 와서 가지를 잘라낸 경우에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뽑아가지고 뿌리 상태를 확인하고 흙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 가지만 자르고 괜찮아지길 바라다가는 결국에 전체가 다 무름이 와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몇 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리갈계는 비교적 무름에 강한 편이지만은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라면은 무름 증상이 온 것은 다 폐기를 해야 맞는 방법이지만은 경험상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격리를 시켜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나 개체는 살리셔도 됩니다. 하단부 무름 같은 경우도 윗순을 잘라서 삽목을 해도 감염이 안 되었다면은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걸린 것은 계속 또 걸린다 그러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나 순짓기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봄에 꽃을 보시길 원하시는 개체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순짓기를 해서 새순이 나와 거기서 꽃이 피어야 되는데 생육 환경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의 실내 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달 정도는 성장을 해야 꽃이 필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 2월 초라서 새순이 꽃이 필 정도로 자라게 되면은 이미 베란다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서 저온 처리에 문제가 돼서 결국 꽃을 못 보거나 그나마 운이 있다면 늦게 듬성듬성 피게 됩니다. 그럼 12월이나 1월에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때는 반대로 베란다 기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꽃이 필 정도로 새순이 성장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12월 말에 순짓기를 한 것인데 새순이 낮은 기온에서 이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순짓기나 가지치기 작업은 마무리를 짓는 편입니다. 이것은 지역별 생육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기에 하면은 꽃보기에 문제가 생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직접 키우시면서 경험으로 체득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영상에서 제라늄 겨울 분갈이 때 리갈 제라늄의 분갈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 이미 가을에 분갈이가 끝났어야 되고 굳이 한다면은 이것도 순짓기나 가지치기처럼 꽃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리면은 가능합니다. 저도 꽃대가 올라와 있을 때 분갈이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은 경험이 많지 않다면 꽃을 피우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식물이 꽃을 달고 있을 때 분갈이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조날개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영향을 받는다 해도 계속 순이 올라오면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게 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런 리갈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꽃이 많이 피우기 때문에 일반 조날개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좀 큰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다음 기회에 밀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작은 모종이나 아니면 최근에 분양을 받아서 작지만 꽃이 피어 있는 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한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이렇게 꽂아 놓았는데 평소에 수영이 너무 마음껏 퍼지거나 늘어지게 두지 마시고, 지금 꽃이 안 피었을 때 처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것들은 수영을 잡으면서 지지대를 좀 세워주시면 꽃이 피었을 때 꽃무게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처져서 수영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엔젤라이즈처럼 꽃이 피어도 무게 부담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로터스처럼 배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들은 그냥 두셔도 되지만은 이것처럼 줄기에 비해서 꽃이 좀 커서 부담이 되는 캔디 종류들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수영을 잡을 때도 꽂아 놓으셨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뽑아 주시면은 안쪽으로 모아지는 수영으로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는 1년 내내 꽂아 놓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역할이 끝나면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가운데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비어 있는데, 이런 경우 옆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좀 밀어서 지지대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지대 2개를 세워줬는데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가운데가 좀 차 있는 그런 형태로 수영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를 꽂으실 때도 너무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꽂지 마시고 최대한 뿌리를 건들지 않는 위치에 꽂아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처럼 화분벽을 이용해서 깊이 꽂아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뿌리도 덜 건들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잘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지대도 잘못 꽂아서 여름에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무 재질 같은 경우는 곰팡이나 썩음이 생겨서 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시는 것에는 나무 재질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제나 거름 이야기인데요. 이 꽃을 풍성하게 잘 본다고 거름을 너무 지나치게 주게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웃자람이 올 수 있어서 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수영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짱짱하게 잘 크고 있다면은 평소에 관리하시는 대로 그냥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좀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서라면은 질소질 성분이 없거나 아니면 질소질이 적게 함유된 거름을 주시는 게 자칫 웃자람이 잘 오는 환경에서는 그런 선택도 필요합니다. 홍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개화촉진제라고 해서 질소질 성분이 빠진 것을 주면은 무난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질소 성분이 없는 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주어도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무비료로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액비든 코트 종류도 거름을 주어 왔다면은 당연히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액비를 주게 되면은 무기염료가 토양에 축적돼서 생리장애가 생기고 꽃도 오래 못 간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무기염료는 때가 되면 분갈이를 통해서 흙을 바꿔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액비를 준다고 해서 액비라고 다 같은 종류의 액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소질 성분이 빠진 것 같은 경우는 주어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준다고 해서 꽃이 오래 못 가는 것도 아니지만 리갈개는 저온을 거쳐서 보통 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오래 꽃을 달고 있으면은 다음에 꽃을 보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꽃을 한두 송이 더 오래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액비를 안 준다고 해서 꽃을 오랫동안 피우지도 않습니다. 액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연적 생육 환경이나 꽃이 피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참고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이 절정이고, 그리고 장마 시작 전에 꽃보기는 일부러라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꽃은 딱 피는 시즌이 끝나면은 내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질질 끌면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환기나 통풍은 이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란다 온도가 슬슬 올라가기 때문에 문을 좀 더 열어서 환기나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꽃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 정도로 관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면 꽃을 보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음은 꽃보다는 지금 관리나 배양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작은 개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삽목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낸 개체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저온 처리가 되면은 작지만은 몇 송이 정도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꽃대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양에 더 집중을 할 거라서 좀 잘라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때부터 수영을 잡아주는 것이 커가면서 무리 없이 수영이 이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자랐는데 반대편 쪽에 있는 것은 지금 너무 웃자라서 이렇게 길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꽃을 안 볼 거면은 이것은 잘라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자르실 때 그냥 아무데나 막 자르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작은 순을 갖다가 높이를 기준으로 맞춰서 그 부분에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순 높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 주시면은, 그래서 이 자른 부분하고 이 옆에 순하고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잘라서 꽃을 포기하는 대신 영양을 새순이 돋는데 몰아주기 때문에 더 빨리 풍성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어린 개체를 갖다가 삽목해서 겨울을 보낸 것도 어떤 수영으로 할지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외목대 형태로 해서 제가 키워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미 제가 순짓기를 예전에 해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것은 특별히 손댈 게 없는데, 이런 불필요하게 큰 하단부에 있는 잎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이 어린 잎들이 빨리 좀 돋아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 좀 어린 개체는 꽃보다는 배양이 우선시 돼야 되고, 꽃을 덜 보더라도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게 선행이 돼야지 나중에 커서도 수영을 잘 잡아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은 개체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것은 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지금 니갈게 제라늄 가장 기본적인 수영을 잡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실 때 활용해 보시고, 니갈게 제라늄은 다른 종류의 제라늄보다 수영 연출에 폭이 넓은 편이라서 다양하고 개성있게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봄에 꽃을 준비하는 니갈게 제라늄의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와 작은 개체들의 기본적인 수영 다듬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